안녕하세요. 오늘은 야크를 이용해서 구문 분석을 하는데 그 구문 분석 결과를 파스트리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야크 사용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자료들은 여기 카페 네이버닷컴에 KMU 컴파일러라는 카페를 방문하시면은 관련 소스 코드가 업로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선 캘큘레이터 소스 프로그램인데요. 이 calc4var.y를 보시면 여기 제가 미리 오픈을 해놨는데요. 이 소스에서는 캘큘레이터, 덧셈, 곱셈 등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를 26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에 저장된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블 타입으로 mem 배열 26개를 잡아놨고요. 그래서 mem 0은 a라는 변수, mem 1은 b라는 변수, mem 25는 z라는 변수, 이렇게 26개의 변수에 실수값을 저장을 해서 그 값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변수 값을 액세스하려면 그 변수의 인덱스, mem 배열의 인덱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는 정수 값으로 렉스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 %union 타입의 int index라는 값으로 이렇게 받을 예정이고요. 실제로 계산이 되는 숫자, 실수 값은 더블 val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지금 야크의 인풋 파일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덧셈하고 마이너스 뺄셈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고요. 곱셈, 나눗셈도 같고, 그리고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돼 있죠. 그보다 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가 유너리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유너리 마이너스는 여기 이 부분이네요. 네, %PREC 유너리 마이너스라는 토큰으로 연산자 우선순위를 기술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렉스 부분이 여기 렉스 함수가 있죠. 렉스. 렉스에서는 실제 이제 값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number라는 토큰 아이디를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scanf에서 실수를 읽어서 yyLval의 .val 유니온 타입 .val 필드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A에서 Z까지 지금 소문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A에서 Z까지가 들어오면은 그 읽어온 문자 A에서 Z까지 해서 문자 A를 빼주면 0에서 25로 매핑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A에서 Z까지 들어오면 그것을 0에서 25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YYLVAR의 인덱스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고 토큰 넘버는 var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값은 넘버 토큰으로 그리고 mem 배열의 변수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var 토큰으로 이렇게 YYLex에서 야크로 전달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제 값 넘버는 여기에서 받고요. 그리고 변수 값은 var로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 이제 이 넘버 값이 들어오면은 그 값을 이 생성 규칙의 좌측 EXPR의 값 $에다가 직접 $1 값을 주기만 어사인만 했고요. var 0에서 25까지 이 변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mem $1 값을 실제 EXPR의 값으로 어사인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덧셈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LHS $에 어사인을 해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렉스에서 값을 전달할 때 정수 값은 정수 0에서 25는 정수 타입으로 전달을 하고 이 인덱스 필드로 그리고 실제 이제 실수 값은 val 필드의 값을 직접 전달하는 두 가지 형태의 그 YYLval이라는 값에 정수 또는 실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니온 타입으로 정의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유니온 타입의 값들은 이제 스택에 실제로 푸시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야크의 이제 생성 규칙을 기술할 때 이 number라든지 var라든지 또는 expr 달러 등에 해당하는 타입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number는 실수 타입이잖아요. 실수 타입인데 여기 유니온 타입에서 val로 정의했었죠. val. 네.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 0에서 25까지는 정수 타입이죠. 그래서 var는 정수 타입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유니온 타입에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는 이 유니온 타입의 더블 타입, 요 val로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것이고요. var의 경우에는 유니온 타입에서 필드명인 인덱스로 이렇게 퍼센트 토큰에서 토큰을 정의할 때 타입까지 같이 정의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non 터미널의 경우에는 퍼센트 타입을 이용해서 val 타입이니까 더블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여기서 야크 calc for 마이너스 var.y를 컴파일해서 y.tab.c로 이렇게 생성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y.tab.c 잘못했네요. y.tab.c가 이렇게 지금 방금 11시 16분에 생성이 됐고요. 이것을 이제 컴파일해서 GCC로 y.tab.c를 컴파일하면 윈도우니까 a.exe가 생성이 됐겠죠. 실행을 해보시면 1 더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9로 이렇게 출력이 잘 되고 있네요. 네, 출력하는 부분은 여기 리스트 부분에서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1 더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2 더하기 3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캘큘레이터를 구현해 봤는데 26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변수 사용법을 해야 되겠군요. 자, A는 100, B는 200. 자, A 출력해 볼까요? 100 잘 들어있고요. B 잘 들어있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300으로 출력 잘 되고 있고요. 자, A 더하기 B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계산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calc4 var.y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calc4 advanced.y라고 여기 자리에 보시면 방금 calc4 var.y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calc4 advanced.y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실까요? 이 소스에서는 방금 전 26개의 그 변수를 사용하는 그 방법에서 추가로 방금 전에는 소문자 A부터 Z까지의 26개 변수의 값을 어사인할 수 있도록 했었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더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대문자 A부터 Z까지 26개의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변수는 우리가 여기서 나름대로 정의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interval valued variable이라고 했는데 이 값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즉 소괄호 안에 실수, 콤마 실수 형태로 정의한 그런 값인데요. 이 콤마 앞부분이 지금 인터벌 밸류이기 때문에 콤마 왼쪽은 더 작은 값으로 주고 콤마 우측은 좌측보다 큰 값을 주는 이렇게 두가 마치 복소수처럼 복소수 비슷하지만 복소수는 아니고요. 이 사이 인터벌 밸류 3.5에서 뭐 4 사이다 이런 값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터벌 밸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입 정의를 했습니다. 좌측에 콤마 좌측에 작은 값을
더블 타입의 low 필드에 저장을 할 거고요. 우측의 큰 값을 high라는 필드에 저장을 하는 이런 이제 구조체 struct interval 변수 타입을 정의를 했고요. 그 타입 이름을 인터벌 대문자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벌 변수는 앞에 V자를 붙여서 실제 값, 실제 실수값하고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26개의 변수를 소문자, 대문자 두 가지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 것을 deregister, dereg 26 배열로 더블 타입으로 해서 이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인터벌 밸류 26개는 앞에 V자를 붙여서 vreg 26개로 이렇게 인터벌 타입으로 구조체 배열로 26개를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는 그 인덱스하고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int 타입 값하고 value하고 아니죠. int 타입 인덱스하고 더블 타입의 val 두 개를 정의를 해서 유니온 타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 하나 추가됐잖아요. 인터벌 밸류, 인터벌 타입도 하나 추가해서 유니온 타입에는 3개의 필드가 있겠네요. 정수값, 소문자 인덱스 ival, 그 다음에 인터벌 밸류 vval,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 dval 3개의 값을 실제 스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조금 전과 유사하게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유너리 마이너스는 아까는 이제 non 어석으로 좌결합, 우결합을 지정 안 했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유너리 마이너스도 좌결합 형태로 이렇게 프리선스를 기술을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타입 인터벌 밸류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생성 규칙에 추가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D로 시작하는 DEXP 이 부분은 조금 전에 var.y에서 봤던 바로 전 소스에서 봤던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non-terminal 이름만 D자를 앞에 붙여서 DEXP 이 덧셈 부분, 그다음에 뺄셈 부분, 곱셈 나눗셈 부분, 유너리 마이너스도 이렇게 퍼센트 PREC에서 U 마이너스 토큰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타입, 인터벌 타입에 대해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정의를 했는데 인터벌 타입의 변수가 2개 들어오면 이제 VEXP 더하기 VEXP는 각각 low하고 high끼리 서로 더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high는 여기 그러니까 달러 원점 하이 값하고 이 달러 3점 하이 값을 더해서 저기 화살표 왼쪽에 LHS에 달러 하이로 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low는 달러 원점 low 더하기 달러 3점 low 이런 형태로 뭐 뺄셈,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인터벌 타입 변수가 아니라 좌측은 직접 값이 들어오고 우측 덧셈 우측은 인터벌 밸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 각각 이 데이터 값을 하이 로우에 각각 더해 준 것이죠. 그래서 달러 하이는 이 좌측 값 데이터 값을 더하기 달러 3점 하이로 해준 거고요. 달러 로우는 이 데이터 더하기 달러 3점 로우 형태로 계산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네,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하고 인터벌 밸류하고 섞어서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렉스 부분은 여기 yy렉스를 직접 여기에다가 정의를 했으니까요. yy렉스 함수에서 대문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문자에서 대문자 A를 빼게 되면 0부터 25까지로 그 값을 YYL벨에 i벨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소문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문자 값을 빼서 정수값 ival로 저장을 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대문자인 경우에는 return 토큰이 vrec 토큰을 리턴하게 했고요. 이 소문자인 경우에는 구별해야 되니까 direct 토큰으로 리턴을 하게끔 했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이제 또 데이터를 읽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기 실제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 값은 실수로 변환을 해서 dval에 저장을 하고 const라는 토큰으로 전달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ival, dval 그리고 number 값을 받는 부분이 어디가 있나요? 네, 어디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제 뭐 인터벌 타입 관련된 함수들이 몇 개 더 추가가 된 것이고요. 실제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뭐 사용법 예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YY 팟을 호출하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렉스를 렉스랜다. 야크를 이용해서 calc -advanced.y를 제가 리눅스나 매킨토시에서 실행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y.tab.c로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할게요. 컨플릭트가 좀 있네요. y.tab.c 생성이 되었나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y.tab.c 이걸 컴파일하면 y.tab.c를 컴파일하면 a.exe가 만들어지겠죠. 네. 실행을 할 때 좀 예를 들어서 뭐 a는 1 이렇게 변수를 줄 수도 있고 일단 먼저 1.2 더하기 3.4 당연히 될 거고요. 1.2 더하기 range 변수로 3.3, 4.4 이렇게 주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1.2를 3.3에 더해주고 1.1을 4.4에 더해주고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소문자에다가는 1.2를 어사인할 수 있고요. 대문자에다가는 range 변수를 어사인할 수 있기 때문에 3.3, 4.4 이렇게 어사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A는 1.2, 대문자 A는 3.3, 4.4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대문자 A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예제 소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새로운 타입을 하나 추가해 봤고요. 뭐 레인지 타입이 별 의미는 없지만 연습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유니온 타입에서 인덱스를 위한 ival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 그리고 이 인터벌 변수를 위한 vval 이렇게 세 가지를 유니온 타입으로 정의해서 사용한 그런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파싱 결과를 트리로 구성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 간단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간단한 덧셈과 곱셈을 수행하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EXPR은 EXPR 더하기 텀 또는 텀은 텀 곱하기 팩터 또는 팩터 이렇게 팩터는 괄호 EXPR 그 다음에 디짓이 이제 실제 숫자가 입력되는 이런 예고요. 이건 이제 수식 덧셈 곱셈 괄호를 허용하는데 우선순위가 해결이 되어 있는 우선순위하고 결합 규칙을 반영해서 모호성이 없는 형태로 기술한 그런 예였지요. 네. 여기 생성문법을 써보면 이런 생성문법을 실제 야크 입력으로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스에서는 calc 1.y죠. calc 1.y에서는 렉스를 YY 렉스 함수를 매우 간단하게 했어요. 매우 간단하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 정수값을 0부터 9까지만 허용하는 덧셈 곱셈 괄호를 0에서 9까지만 허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0에서 9가 들어오면 digit이라는 토큰을 리턴해주고 실제 값은 YYLVR의
어사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예, 이런 연습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실제 연산만 해봤었죠. 근데 이제 또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야크 칼크 원점 y를 출력을 y.tab.c로 하고 gcc y.tab.c를 해서 a.ex를 실행을 하면 우리가 한 자리 숫자 덧셈 곱셈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든 이건 한 번만 하고 시니 끝나게 돼 있네요. 자,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한 자리 숫자에 대한 덧셈 곱셈 괄호만 실행하는 그런 예였는데요. 이제 이 소스를 발전시켜서 지금 이 소스는 실제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 달러는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만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 대신에 이 파싱 결과를 파스 트리 형태로 구성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제 소스에 calc1 tree.c 네, calc1 tree.y calc1 tree.y를 방금 전 calc1.y 계산 부분 대신에 이렇게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 이제 계산하는 부분만 트리를 구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거든요. 계산은 안 하고 실제 파스 트리를 바이너리 트리 형태로 구성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calc4 bar.y하고 calc4 advanced.y에서 연습을 했던 percent union type로 해서 정수, 실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수 실수가 사실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그대로 놔둬봤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노드, 각 트리를 구성할 때 트리의 노드들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를 알로케이션해서. 그래서 이 노드 타입을 여기에서 위에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타입 정의를 했는데요. 구조체 노드 타입이고 타입 이름을 대문자 노드로 했고요. 이 구조체 노드 타입은 먼저 정수로 데이터 값을 하나 가질 수 있게끔 해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스 트리, 서브 트리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페어런트 노드에 children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저장하는 정수 타입의 nchild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바이너리 트리에 left child, right child 이름을 left, right로 안 하고 left child를 다운 포인터로 줬고요. right child를 right라는 이름으로 줬습니다. 사실상 다운이 left child, right가 right child인 셈인데 이것을 이제 바이너리 트리로 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그 포인터를 정의한 그런 이제 구조체 타입이 되겠습니다. 노드 타입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 구조체 타입을 이용해서 파스 트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 파스 트리 구성하는 것만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이버 카페에 있는 여기 2번에서 파스 트리 출력 예제 소스가 있는데요. 이 zip 파일에 보시면 puttree.c 하고 puttree2.c가 있는데 두 개 파일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먼저 puttree.c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내용을 먼저 보는 게 나을까요? 네. puttree.c는 puttree2.c의 그 सब셋이기 때문에 이 puttree2.c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노드 타입을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다운 포인터와 라이트 포인터로 두 개의 child를 갖는 그리고 n child로 개수를 주는 이 대문자 노드 타입에다가 실제 이제 트리를 구성을 해서 출력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트리를 먼저 생성을 해야지 트리가 있어야지 출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트리를 직접 만들려면 번거로우니까 제가 build tre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랜덤하게 트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빌드 트리 함수는 여기 이제 int depth를 4로 지정했는데요. 랜덤하게 생성하면서 트리의 그 레벨 차원수 깊이를 4로 만들도록 이렇게 랜덤하게 구성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 그 빌드 트리 함수를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있네요. 네. n값, depth를 몇으로 할 건지, 몇으로 할 건지 그 4를 받아서 get new node 노드 하나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 값을 n 곱하기 1000으로 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 depth가 4인 것을 랜덤하게 생성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트리가 생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 트리 내용을 출력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빌드 트리에서 랜덤 트리가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고 토탈 몇 개의 노드가 생성되었는지도 한번 출력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할 때 디폴트로 이 아웃 타입을 1로 해놨고요. 뭐 다른 타입을 주면 이제 괄호 타입으로 출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트리를 depth 4인 것을 생성을 해서 루트 변수에 받아왔죠. 그래서 이 푸트리에서 루트를 주어서 출력을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인자는 그냥 0으로 주면은 전체를 다 출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puttree.c 를 컴파일하면 a.exe가 되어 있을 텐데요. 네, 제가 클릭을 잘못했네요. 네. 자, a.exe를 바로 실행을 하시면 왜 시간이 걸릴까? putree를 저렇게 했군요. 아니라 gcc putree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강의를 녹화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네요. 자, puttree.c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depth가 4인 이렇게 토탈 138개를 생성을 했군요. 네. 그래서 여튼 이런 트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트리가 랜덤하게 생성되어서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puttree.2.c를 2.c를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뭐 puttree.c하고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근데 이제 이것은 옵션을 주어서 이렇게 depth를 4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지정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5 다음에 1 또는 2를 주면 출력 형식을 두 가지로 다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a.exe 마이너스 3에서 실행하면 depth가 3인 걸 실행하겠죠. 마이너스 5 그러면 depth가 5인 걸 트리로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옵션을 주어서 마이너스 5에 1은 디폴트하고 똑같거든요. 실행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 5, 2를 주어서 실행을 하면은 트리의 그 출력 형식을 괄호 형태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괄호에 이 괄호를 여기하고 맞는 거죠. 이 괄호는 여기하고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수만 보신다면 데이터 값은 2001이고 depth에 따라서 이 데이터 값을 1001, 1002, 1003, 또 depth가 2인 놈, 여기는 depth가 1인 놈은 1001 값으로 랜덤하게 줬고요. 두 번째 값은 1002.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두 번째 depth 레벨 바로 위니까 2001, 2002, 2003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depth가 레벨이 더 위인 것은 3001, 3002, 3000, 3004 이렇게 순서대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01 노드에 보시면 우측에 child 개수가 3개이고
여기 2001, 2002, 2003 세 개의 A 서브트리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고요. 자, 이 2001 노드에는 차일드 개수가 4개고 1001, 1002, 1003, 1004 노드가 있고요. 뭐 이놈들은 이제 단말 노드니까 차일드가 0개죠.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는 그 방식을 디폴트 형태, 이런 형태로 서브 트리를 출력하기도 하고, 괄호의 짝을 맞추어서,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짝을 맞추어서 출력하는 두 가지 형태의 그 파스 트리를 출력하는 예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스를 출력하는 내용을 이제 아까 이제 calc 1.y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덧셈하고 곱셈을 계산하는 것 대신에 파스 트리를 구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정을 한 거죠. 자, 이 타입 정의했고요, 노드 타입. 그리고 이제 get 노드 함수를 콜하면 한 개의 노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set 노드에서는 그 노드에 대해서 값을 세팅하고, 그러니까 이 노드 포인터 포인터 변수를 받아서 그 노드에다가 값을 세팅해주고, 그리고 이제 child 개수를 세 번째 인자로 세팅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다운 포인터를 D로 썼네요. 네. 네, right 포인터를 R로 쓴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각 노드에 대한 값을 어사인할 수 있는 set 노드, get 노드, set 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ut tree 함수를 콜하면 그 디폴트 형태의 tree로 출력을 하고, put tree에 언더바 파란 이 함수를 콜하면 여는 괄호, 닫는 괄호에 맞추어서 이렇게 출력하는 두 개의 이제 put tree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된 그 메모리 알로케이션에 의해서 각 노드들을 메모리 할당을 했기 때문에 전체 그 메모리를 프리 시키려면 build tree를 콜해서 메모리를 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은 비슷하고요. 자, 덧셈하는 부분은 뭘까요? EXPR은 EXPR 더하기 텀 이 부분에서 이제 계산하는 대신에 트리를 구성을 하는데, 자, 트리 이 non-terminal LHS non-terminal에 대해서 달러죠? 달러에 여기 get 노드로 이름을 붙여놨었죠. 아까 이제 트리 함수 소개할 때는 get new node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뭐 함수 이름만 이 new자 빼고 그냥 get node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정하다 보니까 get new node라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이름만 get node로 바꾼 것일 뿐이고요. 자, 어쨌든 LHS에 대해서 달러에다가 new 노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에 대한 값을 세팅해 줬는데 set 노드로 했는데요. 이것은 non-terminal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없거든요. 자, set 노드에 지금 달러로 노드 하나 생성했죠. 노드 포인터죠. 이 노드 포인터에다가 데이터 값은 뭐 의미가 없는 데이터 값이 없는 경우는 -1로 세팅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생성 규칙이 child가 몇 개인가요? EXPR 더하기 텀 3개죠. 그래서 이제 child 개수를 3개로 한 거고요. 이것의 첫 번째 child 다운 포인터는 $1로 했어요. 왜냐하면 EXPR 밑에 그 EXPR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하고 텀은 이제 바이너리 트리니까 이 $1의 right 포인터로 요 놈을 연결시켜주고 링크시켜주고, 이 두 번째 거에 또 right 포인터로 세 번째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EXPR 요 놈에 대해 달러에 대해서 노드 생성하고 초기값을 생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요 EXPR은 이미 이제 전달받아 왔을 거예요. 노드 포인터를. 그래서 그것을 다운 포인터로 해줬고요. 그리고 이 $1의 다운 포인터, 요놈의 $1, 요놈의 right 포인터로 이 플러스 노드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근데 플러스 노드는
아직 노드가 없잖아요. 노드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get 노드를 통해서 이 플러스에 대한 터미널에 대한 노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만든 여기에 요 놈에다가 set 노드를 통해서 이 $1의 right에다가 플러스 값을 어사인을 했고요. 이놈이 단말 노드니까 다운 전체 child get은 0이고 그다음에 다운 포인터도 널 포인터로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런데 이놈이죠. 이놈의 right 포인트에다가 이 텀 세 번째 것을 링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텀에 대한 노드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텀 관련된 그 생성규칙 실행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1, $2, $3죠. $3를 이것에 right 포인터로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이제 덧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곱셈에 대해서도 방법은 똑같죠. 텀에 대한 new 노드 하나 만들어서 child가 3개고 $, 3개고 그다음에 다운 포인터로 이 텀 $1을 어사인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곱하기에 대한 놈을 $1의 right 포인트로 해야 되는데 곱하게 되는 것은 새로 노드를 하나 생성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set 노드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생성 규칙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생성 규칙마다 이렇게 non-terminal 이름 EXPR 붙여서 push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EXPR 생성 규칙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 1, 그다음에 또는 텀, 이놈이 적용되면 EXPR2 이렇게 출력되도록 해본 것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파스트리를 구성하는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럼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먼저 야크로 방금 설명한 calc1 tree.y를 .c 파일을 y.tab.c로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y.tab.c가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것을 gcc로 컴파일을 했고요. a.exe로 실행을 하면 이것은 지금 덧셈, 곱셈, 가로죠? 이렇게 먼저 가장 간단한 아무거나 이렇게 숫자 하나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숫자가 fact로 reduce가 되고 또 fact가 term으로 reduce 되고 term이 expr로 reduce 되고 여기 실제 데이터 값이 들어오는 2인 경우에는 이 fact에서 여기 마이너스 뒤에 이 숫자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3을 했을 경우에는 3으로 출력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2 더하기 3을 하면 이렇게 2 더하기 3을 읽어서 이렇게 reduce 과정에 의해서 파생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파스트리 출력을 이제 괄호 형태로 출력을 하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출력을 했고요. 덧셈, 곱셈인 경우에는 그냥 ASCII 값을 그대로 출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더하기에 해당하는 이 ASCII 코드 값이 43이어서